겨울 축제로 활기를 띠어야 할 농촌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 탓에 애써 준비한 축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지금 양이 작아진 거예요. 부족한 강수량과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강물. 농한기 수익을 기대했던 마을 주민들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풀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축제가 큰 돈 들어가면서. 근데 지원이 뭐가 이거 돈이 있어야지 뭐를 하죠 이거. 다 이게 썩어갖고 이게 마늘 이게 다 이렇게 되고 이거 다 이게 다 되고. 응? 감으로 가지고 물을 못 따가지고 이게 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게 배추가. 겨울 축제로 울고 웃는 농촌.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철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색을 담은 축제들이 많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계획된 지역 축제만 약 800여 건. 그중 겨울을 테마로 한 축제는 약 2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된 축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축제까지 합하면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 홍보, 농특산물 수익, 또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포기하는 농촌도 있다고 합니다. 충북 보은의 한 마을은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 탓에 1년간 기다린 축제를 현수막조차 걸어보지도 못하고 접게 됐다고 하는데요. 농한기 수익과 마을의 활기 대신 상실감만이 남은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겨울 얼음 축제를 계획했던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마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와 농어촌 공사에서는 겨울에 떠나기 좋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이곳을 선정했지만 주민들은 얼음 축제 현수막조차 걸어보지도 못한 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인데요. 눈은커녕 영상을 웃도는 기온에 공사는 수개월째 멈춘 상태. 축제의 꽃이었던 얼음탑은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자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도 사라진 상황. 마을에서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명철 씨를 만나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겨울 축제는 3년 전부터 1000년 전에 시작을 이제 해보자라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이제 그때는 처음에 할 수 없으니까 실험 삼아서 한번 이제 그 조경을 한번 꾸며봤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성공했고 와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눈썰매도 타고 얼음썰매도 충분히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까지는 이제 와서 같이 놀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겨울에 그 농한기에 수익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정식으로 한번 이제 축제를 준비를 했던 거죠. 3년간 가능성을 내다보며 야심차게 준비한 겨울 축제. 그러나 날씨가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겁니다. 축제를 준비하던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여기가 예, 준비했던 데인가요? 여기 사방댐. 사방댐이 여기예요? 지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산사태 방지하고 뭐 좀 물도 좀 어느 정도 가둬두고 그리고 산에서 홍수가 나서 식지도 내려오는 상태도 막아주는 그런 상태 역할을 가진 댐이 여기 건설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얼음탑도 40여 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댐의 물이 부족해 이마저도 포기. 댐 자체의 그 물량이 너무 좀 갖춰진 게 작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번에 좀 애를 먹었던 거고. 여기 올라왔어야 되냐면 물 타고 잡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요? 여기 불 있잖아요. 아 여기 물 네, 여기를 타고 넘어가서 계속 물 흘러야 되는데 지금 딱 서버렸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예, 예. 되는데 지금 물 아예 내려가질 않잖아요. 네. 그만큼 물이 딸린다는 거죠. 수초가. 아예 흐를 생각을 안 쳐. 계획대로라면 왼쪽 비탈길은 눈이 쌓여 작은 슬로프로, 그리고
댐의 물은 오른쪽까지 흘러 빙판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에 댐 주변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저 탑 하나에 보통 4톤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거 하나 얼리고 밑에 다 얼려 내면 얘들이 물량이 쭉 들어가 한 20cm 정도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들이 속이 비어 있으면 얼음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두꺼워도 밑에가 비어 있으면 무너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서. 보기에는 꽁꽁 얼어있는 빙판처럼 보이지만 빙판 아래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탑을 세운다면 빙판이 깨져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따뜻한 날씨 때문에 기껏 만든 얼음탑도 녹아내리는 상황. 앙상하게 남은 뼈대가 현장의 썰렁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얼려가지고 저기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 전에 탔던 애들 신나가지고 쉬지도 않아요. 한 명당 보통 10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나 놀래버렸어. 저기서. 그럼 저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얼음이 얼었잖아요. 뛰어나오기도 급해요. 미끄러지고. 기어 나오면서 타는데 겨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평년 기온을 유지했던 작년의 경우 춥고 눈이 제법 내린 덕분에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멋진 얼음탑을 구경하고 눈썰매까지 즐길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정작 축제를 준비하니 사정이 이렇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음탑에 필요한 뼈대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무로 하는 이유가 여기 다 물 들어와 있죠. 이거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저 위에다 올라갔잖아요. 저 위에 스프링클러가 원래 위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위에 쿨러 있죠. 저 위에. 물을 수시로 덧대려던 장비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기 보면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녹잖아. 지금 이거는 저기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녹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겨울 축제의 경관을 기대하며 공들여 올린 얼음탑. 그러나 자연이 도와주질 않으니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죠. 아무것도 축제도 못하고 그냥 녹아나가는 거 보면 그렇죠 뭐. 마을 주민들에게 농사만큼이나 희망이었던 겨울 축제. 녹아내리는 탑을 보는 문명철 씨의 표정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올겨울 날씨가 어떻기에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걸까요? 올겨울 들어서 12월에는 기온 변동성이 좀 컸지만 1월 들어서 1월 초 이후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수량 또한 12월은 평년과 비슷한 27mm를 기록했지만 1월 들어서는 평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3mm를 기록하고 있어 농촌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가물잖아요. 지금 바깥에 나가봐도 굉장히 지금 가물어 있는 상태거든요. 산을 보면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눈 쌓여 있는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눈이 쌓여 있는 것이 녹아내리면 물이 당연히 이쪽에 채워지겠죠.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실망이 큰 건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 누구보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태껏 엄청 도와줬어요.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이들 진력을 내고라는 거지 이제. 또한 축제준비위원회도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 원장이 이제 뭐 탄보도 잡히고 막 이렇게 하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엄청 위험한 상태지 지금 상태가. 현재 상태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뭐 체험마을이고 뭐 이런 거 벌리지 말고 기존 있는 거 좀 잘하게 좀 더 지원을 해주던가 이런 식이 나을 것 같은데 뭐 자꾸 벌리면 뭐 할 거래. 안대에서 좀 실망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계신지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주민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기대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만은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자연을 가지고 마을이 앞으로 가야 될 것도 50년, 100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의 밑뿌리를 우리가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기초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들도 물심양면 도왔지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수십 년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요즘 같은 날씨가 의아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는 말도 못하게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뭐 사과나무도 다 쓰러져 갖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럴 정도였어. 차도 못 다니고 막 눈이 이렇게 쌓여갖고 이웃집도 못 가고 이웃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뭐 갈수록 이렇게 날씨가 변화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지금은 힘들고. 글쎄 해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나 그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자연이 받쳐주질 못해요. 받쳐주질 못하니까 보는 입장에서 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보기가 그렇게 민망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상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본 농가도 있었는데요. 농민을 만나 재배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가뭄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해요. 2018년도부터 10월달, 11월, 12월부터 지금 1월 이제 말 다 돼가요. 그죠? 그래도 눈 온 거 뭐가 있어요? 눈 온 거 지금 온 거 한 10mm도 안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 한 번 왔어요? 그리고 날이 얼마나 가물어 또. 부족한 물에 망해버린 1년 농사. 농민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가물어가지고 물을 못 따가지고 이게 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배추가. 걔 지금 콩도 이거 봐요. 지금 이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았다가 지금 짐승 주는 거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예요. 알이 없어요. 아예 없어. 달리도 않고 아주. 고생해서 키운 농작물이 짐승들의 먹이나 되어버린 상황. 물이 부족하다 보니 콩밭은 말라가고 배추는 크다 말았습니다. 이미 상품 가치는 포기한 지 오래. 손해본 액수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기서 돈 30만 원도 못 거녔어요. 1,500평이 넘는데도 30만 원도 못 거니고 씨값도 안 내는 거예요. 씨값도 안 내는 거지. 씨값도. 그럼 얼마나 손해 보신 거예요? 한 2년 동안 한 3천만 원 이상 손해 본 거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상고.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위한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고온과 겨울 가뭄으로 축제는커녕 농작물 피해까지 잇따르는 상황.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물론 제설기를 이용해 눈을 뿌리고 물을 끌어와서 빙판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부족한 자금에 또 농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강으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 역시 2년째 동강 겨울 축제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축제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의 동강 겨울 축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날씨가 초장이 춥고 안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요. 그 오르면 오려야지 뭐 자연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그 전에 했었어요. 지금 왜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 시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날이 푹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냥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 썰매장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눈이 안 오니까. 비수기인 겨울철. 마을의 활기를 돋아줬던 동강 겨울 축제. 원래대로라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는 읍내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한산하긴 마찬가지. 상인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 사람이 한 개도 없어. 올해는 장사가 헛방이라. 하나도 안 팔려. 5만 원 파기도 다 팔려. 축제장 근처의 분위기는 어떨까?
동강 둔치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작진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했지만 텅 비어있는 자리들. 유명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지만 이번 겨울은 그 흔적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주인은 축제 폐지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유동인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입이 안 되면 솔직히 장사가 안 되죠. 인구수가 적으니까 이 한 대에서 장사하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그게 또 소비가 되고 그래야지 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매출이 올라가는데 축제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2년 동안 겨울 축제 안 하고 뭐 하면 특히 겨울에 이쪽은 비수기거든요. 올해 1월 중순 기준 동강의 모습입니다. 일부만 얼어 있을 뿐 대부분은 녹아서 흐르고 있었는데요. 과거엔 이곳에서 여름 썰매를 타고 빙어 낚시도 했지만 지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 그렇다면 꼭 동강에 얼어 있어야만 축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2년 전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황종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동강이 유일하게 물도 얼릴 수가 있지만은 루어 낚시터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과거 축제 현장이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루어장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얼음 놀이마당 해서 얼음 낚시터 그리고 이제 얼음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좀 받았어요. 보조금을 받아갖고 장비도 좀 사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보조금 받아서 장비 부분은 이제 좀 큰 장비 같은 거. 그 제일 큰 게 저희는 이제 제설기가 제일 커요. 눈 만드는 거. 그게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그거 하고 스노우모빌 하고. 축제에 쓰려던 고가의 장비도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제설기나 그런 건 이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잠겼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도난유형도 있고 열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군청 물건도 있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군청에서 이제 관리를. 장비들은 창고에 보관된 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창고 근처 널브러져 있는 축제 시설과 자재들은 이미 녹이 슬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낚시터 그 아까 그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제설기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다른 곳에 잘 활용될 수 있었던 축제 보조금. 농민들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이상고온은 오래전에도 제기됐던 문제. 이 난관을 넘어서는 축제 기획이 필요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눈치 보기 행정으로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혈세 낭비, 농한기 소득 부족 등으로 애꿎은 농민들은 피해를 볼 뿐입니다. 겨울 축제가 있어야지만 외부 어차피 뭐 영월이 그렇게 뭐 자생적으로 농사 빼고는 자생적으로 먹고 살만한 게 없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야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떡국이나 만둣국을 좀 팔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그럼 저희가 자리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좋아들 하셨어요. 3개리 정도가 됐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좀 호응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없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참 아쉬워요. 축제의 실효성을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사이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축제는 예산 낭비일 뿐 하루빨리 내실 있는 축제가 기획돼서 겨울 동강의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역 축제를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인데요. 축제를 찾는 관광객 수며 농특산물 수입까지 매회 신기록을 경신하는 산천어 축제의 성공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더불어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농민들 간의 화합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무주의 한 마을 축제 현장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화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구 2만 7천 명의 산골 도시가 이제는 전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명소로 자리 잡은 비결, 바로 이 산천어 축제 때문인데요. 최전방 접경지역, 혹한이 얼게 만든 화천천은 매 겨울마다 산천어 손맛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운 좋게도 고기가 잘 무네요. 한 40cm? 공기도 깨끗하고 오늘 또 그렇게 춥질 않아서 정말 그 고기 잡기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빠지는 화천. 올해는 처음으로 얼음 제작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빙설 예술품까지 선보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1km의 화천천이 전부 무대가 되는 규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려 7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사흘 빨리 100만 관광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축제의 핵심은 뭐니 해도 산천어 잡기. 7숲 맑은 계곡에만 사는 산천어를 잡기 위해 2만여 개의 얼음 구멍을 바라보며 낚시를 하는 장면은 세계 유수 언론의 단골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장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화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으로 뜻깊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 기금도 만들고 장학금도 내고 알바식으로 해서 일당도 조금씩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축제는 농한기를 맞은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농사져요? 네. 깨농사. 농사 져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면 알바 나오는 거지. 축제장에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농한기 때도 농해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은 이러한 산업 활동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벌써 16회를 맞은 화천 산천어 축제. 그렇다면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먼저 방문객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33만 명이었던 관광객 수가 5년 사이 무려 5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로 인한 경제 효과는 1,000억 원대. 그중에서도 농특산물 수익은 9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농특산물 판매처 덕분인데요. 농민들은 축제 기간에 판매할 농산물 준비에 1년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요게 아까 그 시래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지역의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름에 호박 따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상품화 내보내고 그다음에 남는 걸 갖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름에 가을에 말려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상품화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때 이렇게 내보냅니다. 해가지고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배려한 제도. 화천군은 소비자가 지역 농산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권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입장권 할 때 요 상품권 교환권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 둘러보고 정말 요 지역 특산물 괜찮은 거 있으면 구매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직접 출품하는 농가는 한 200농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매되는 그러한 매출액은 축제 기간 동안에 한 9억 원 정도가 되고 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중 직거래를 소비자하고 직접 농가하고 하는 그러한 좀 활성화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해서 우리 화천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축제를 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무주의 한 마을. 올해 2회째 여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의 겨울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장에 빠질 수 없는 얼음 썰매장. 응다리지는 넓은 논을 활용한 장소로 부담 없이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릴 넘치는 짚라인부터 추억을 되새기는 군밤 굽기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들이 다양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진짜 겨울에는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그 기억을 살려서 애기들 썰매 그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소박하지만 알찬 축제의 배경에는 이 사람의 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여 년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이경환 씨. 농한기 때 수익이 없는 마을을 위해 축제를 기획했지만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 200만 원으로는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야구 모자 아니에요? 야구 모자 이게 안전모입니다. 그래도 안전모. 우리 이렇게 구매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공사장은 헬멧이나 아니면 그런데 안전모를 다시 우리가 쓰기도 해주는 것도. 이렇게 재활용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안전상 아무 이상이 없는 거니까. 누군가가 버리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재활용해 축제 장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무의자 저기 나무의자 같은 거 있는 거 저기 의자를 누가 주인이 안 쓰는 거라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무실 같은 데 쓰고 몇 개는 쓰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재활용으로 해서 이거 의자가 괜찮더라고 이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저 공사장 합판에 갖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 저 고추 농사 짓는데 우리가 우리 마을에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고추 농사 짓는 그 지주 때 이게 화장실이 사용하는 욕조 아닙니까? 에? 이 씨가 만든 욕조 썰매는 어느새 마을의 자랑거리. 얼핏 보면 쓸모없을 것 같던 물건도 이장의 손을 거치면 달라집니다. 이게 합판을 박아가지고 다 똑같은 썰매가 아니다 보니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옛 추억을 느끼고 정감 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반응이 더 좋다고 합니다. 덕분에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만 2,000명. 이로써 얻어지는 수익의 1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이고 축제를 도와준 농민들의 인건비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마을 공동의 수익으로 나누고자 무엇이든 아끼고 보는 이경환 씨. 고장난 썰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이웃들도 이제는 누구랄 것 없이 이 씨의 손을 도와 축제 준비를 합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손을 빌려서 한 거는 재료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재료비만 받아서 조금씩 한 건데 나머지 거는 다 어디 가서 발품 팔아서 주워다가 했고 또 내 몸으로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해서 준비를 해온 거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이 나선다고 될 일은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 위원장이나 이장님들이 자기 개인 소득 보려고 절대 아닙니다. 희생 첫째는 마을 주민들이 단결이 잘 돼 있다. 그렇지. 그게 첫 번째. 하나가 한 가족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 씨는 축제로 바란 목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돼서 경제적으로 좀 주머니나 좀 조금씩 채워주고 용돈이라도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1995년 민선자치시대 이후 활성화된 농촌축제. 최근엔 잘 키운 축제 하나가 10공장 안 부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축제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이 없는 농한기 땐 농산물 판매와 또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애써 준비한 축제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부진한 축제 계획으로 농민의 실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